안녕하세요. 제가 물 먹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1시 된 걸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가족 시댁 계신 분 많으시죠? 예. 생각해보니까 내일 저기 추석 지나고 할 걸 그랬어요. 많은 분이 듣게. 근데 오늘 다른 걸 하고, 예. 근데 저는 사실 추석 전날이 더 여유롭거든요. 왜냐면 희성이 이제 또래가 친정 희성이네 친가 쪽은 희성이 또래가 별로 없는데 이 외가 쪽에는 희성이랑 동갑인 또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놀려면 희성이가 이제 친가보다는 외가 쪽에 오래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이 오히려 더 바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에서도 파닉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침 지금 기초 리더스가 파닉스 리더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퍼리리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이제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파닉스 리더스 프로젝트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파닉스를 스스로 읽어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파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사실은 늦은 게요. 어, 기쁨이님 계정이 비공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연이 샘플을 좀 탔다가 이게 컴퓨터로 연락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 많이 하셨죠? 막 전 많이 붙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원래 이제 다이어트 차원에서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파닉스 저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안녕하세요. 네. 특강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 많이 하셨어요? 네, 음식 많이 하셔서 막 피곤하시죠? 아마 라방 듣다가 주무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파닉스 뽀개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닉스를 정말 이제 예전에, 예, 이상이 무슨 소리야? 아빠랑 계속 장난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카페에 그런 말씀이 많이 올라왔어요. 파닉스는 끝냈는데 아이가 어느 단계를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1, 2, 3, 4기까지만 해도 파닉스를 끝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닉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희성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숙제는 정말 조금 하려고 하고 요즘에 저랑 계속 신경전이에요. 신경전이어서 제가 라방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거 있죠. 왜냐면 라방을 안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라방 준비하면 한 좀 일찍부터 제가 라방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니까 맨날 물어봐요. 엄마 오늘은 라방 안 해? 막 그러면서 라방 하라는 식으로. 예, 그쵸. 파닉스를 하고는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좀 써가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파닉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던 건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파닉스가 어떻게 중요하고 파닉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파닉스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엄마표 홈스쿨을 했을 이제 엄마표 홈스쿨 학교를 회사를 다녔을 때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제가 KT 올레 홈스쿨이라고 그때 10년 전에 그 방송에 있는 홈스쿨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제가 하면서 그 프로그램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로직을 짜면서 그 안에 커리큘럼 안에 파닉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이제 컨텐츠의 책임 진행을 맡은 실장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닉스는 계륵이라고 했거든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계륵이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희성이를 낳기 전이고 그래서 파닉스라는 게 영어에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유치원 그 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에 앞서서 놀이학교에 보냈을 때 파닉스 책을 아이가 갖고 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파닉스 책을 하고 그냥 파닉스 책을 하니까 파닉스 공부를 하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도 감이 없었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유치원에 가면 진짜 영어 유치원은 5세, 6세, 7세를 파닉스 책을 계속 과정이 들어있어요. 5세는 대부분의 시간에 뭐 수업 시간에 거의 한 2분의 1 이상이 들어있고 6세도 정말 많은 시간을 뭐 한 저는 3분의 2라고 봐야겠네요. 3분의 2, 2분의 1 정도 들어있고 7세는 한 5분의 1, 뭐 이 정도? 5분의 1, 4분의 1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파닉스가. 근데 그렇게 파닉스가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파닉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성이가 이제 사실은 유치원이 팔렸는데 팔리기 전에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여성 원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호주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파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교육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파닉스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슈퍼모님이 저희는 이제 전날 그냥 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동에 놀러 오셨다가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희성이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희성이의 사촌 누나가 외고를 다니거든요. 근데 과가 이제 일본어과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희성이가 이제 누나들은 파닉스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라 그랬더니 그 발음을 정확히 하지를 못해. 그래서 뭐 I like 칩을 이제 써놓고 I like 칩이라는 말을 써놓고 누나들이 I like chips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거는 I like chip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성이는 그게 왜 똑같아? I like chips와 chip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칩스는 칩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엄마 그거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 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칩이냐면 무슨 USB 칩 이런 것처럼 그런 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칩스라고 하면. 그런데 그 과자로 먹는 칩은 먹는 칩은 그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 칩에 대한 발음에 대한 걸로 저희 이제 부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가 중요한 이유가 그 발음을 잘못하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외국인이 인지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얘가 지금 말하는 게 실러블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실러블을 말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희성이가 그거를 두 가지의 발음이 차이가 있는데
누나들은 칩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매우 잘못하고 있어서 파닉스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너 누나들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 너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그 누나들도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희성이가 설명한 정확한 이유가 파닉스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파닉스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했을 때 희성이가 저희한테 설명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닉스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닉스를 한다는 거의 완성은 제가 외국인이 말하는 말을 딕테이션 한다. 그러니까 따라 쓸 수 있어야 파닉스를 완료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실러블까지도 완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실러블까지 파닉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들리아 파닉스를 보면 K, A, B, C가 있는데 세들리아 파닉스의 K, A, B, C 중에서 보통의 영유들이 B까지 하고 완료를 해요. 왜 그러냐면 K단계, A단계, B까지를 하고 나서 C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과 과정으로 치면 수업이 되게 빡빡한 그 교재예요. 수업이 되게 빡빡한 교재고 그 교재를 1년 안에 뭐 보통 1년으로 잡아서 K를 하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도 이걸 못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K단계, A단계, B단계를 해도 뒷단계는 대부분 못 끝내고 그냥 한 학년을 종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상해도 실제로 제가 그 책을 찾다가 저희 이모님이 어디다가 자꾸 뭘 쌓아놓으셔가지고 못 찾았어요. 희성이가 썼던 그 교재를. 근데 그 교재를 보면 뒷단계는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앞단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아이한테 인지를 한번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제 이 파닉스 음가를 반복해서 아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귀에 완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에서 파닉스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칠판에 선생님들이 단어를 이렇게 쭉 써놔요. 한 10개 정도 써놔요. 그 비슷한 류의 단어. 워드 패밀리를 써놓고 반복해서 읽어요, 매주. 근데 이거는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칠판 구조 보면 단어를 옆에다가 이렇게 워드 패밀리를 써놔요. 그리고 그 주에 쓰는 파닉스의 워드 패밀리를 반복해서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고 책도 돌아가면서 읽고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면서 파닉스를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읽어보고 그리고 단어를 읽으면서 워드 패밀리 반복하는 규칙을 알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파닉스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한글을 할 때 뭐 가가 격어 해서 아자만 있는 거를 가, 나, 다, 라 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에 그 관련해서 뭐 가는 가방, 나는 나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가를 읽은 다음에 가방으로 붙여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우리는 파닉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엄마표를 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 뭐 잠수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어렸을 때 파닉스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닉스를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하는데 자 희성이가 했던 말이에요. 희성이가 아까 했던 칩스에 대해서 그 실러블을 한 음절인데 칩은 그거를 두 음절로 칩스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의미가 된다는 그 말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으로 아이들한테 읽어줄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파닉스를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아이한테 음가를 들려주고 아이가 귀를 열려서 그 정확한
음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의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정확히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표 홈스쿨에서 엄마표로 파닉스를 완전히 떼기가 힘든 거예요. 엄마의 발음이 완전하게 파닉스의 실러블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발음이 아닌 이상은 엄마의 발음만으로 아이의 파닉스 음가를 떼어주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줘요. 감정의 교류예요. 감정의 교류는 한글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글책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어주면 사실 엄마가 읽어준다는 건 아이한테 이 책이 재미있어. 그리고 이 책이 재미있는 요소를 엄마가 찾아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아이와 엄마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이한테 재미있게 책의 즐거움을 느껴가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준다고 해서 애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였냐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 터지게 책을 읽어줬는데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엄마하고 책 읽는 시간이 좋았던 거지 책이 좋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단계에 기승전결 독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승전결 독서라 하면 아이가 책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되게 치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닉스를 뗐다는 것도 파닉스의 뭔가 문제집을 다 풀었다라는 의미지 파닉스를 뗐다는 의미는 아닌데 파닉스를 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책을 읽어주는 과정도 결국은 그 아이하고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하게 하려면 결국은 스스로 독서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책을 재미있게 읽어줘도 엄마가 막 목소리를 바꿔서 그랬어요 막 찍찍이가 냥냥 막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바꾸면서 막 읽어주잖아요. 막 구연동화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지 아이가 그 책에 대한 내용으로 쏙 빠져들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책이 재밌을까? 엄마가 그렇게 읽어줬을 때 재미있는 요소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재인해보면서 읽어가면서 똑같은 포인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공부시키는데 굳이 엄마가 100% 책을 읽어줘서 아이를 파닉스를 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정말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발음이 좋거나 어렸을 때부터 파닉스를 배웠거나 정말 그 발음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파닉스를 한국 엄마가 떼게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사신 분이라던가 언어 감각이 좋은 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파닉스를 못 떼게 해요. 왜냐면 발음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왜 저도 저희 조카들처럼 아이라이크 칩스라고 읽지 그거를 칩이라고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러블까지 생각하면서 읽지를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파닉스를 떼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퍼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영어 유치원과 제가 지금 여기 비교를 해드렸는데 엄마하고 짧은 책부터 단계별로 읽는 거예요. 엄마표 홈스쿨에서는. 그런데 퍼플은 정확히 말하면 엄마표 홈스쿨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홈스쿨링이에요. 퍼플은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홈스쿨링이고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는 가이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이드를 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와이들리 박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영어 리딩에 잠깐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 리딩의 83%는 파닉스를 잘 이해하면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파닉스를 체계적으로 접한 어린이들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르게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닉스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근데 파닉스를 미국 사람들한테 파닉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파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파닉스를 공부해야 될까?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부터 소리의 노출이에요. 우리는 결과로 공부를 하는 거를 티를 내야 공부를 한 줄 알아요. 일례로 제가 오늘 이금희님 방에 배특반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배특반 2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 가이드가 나가고 뭔가 워크시트가 나가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가이드와 워크시트, 가이드 동영상과 워크시트 동영상에 대해 별로 이거를 드리는 거는 그냥 ABCD에 대한 가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그라미 그리기예요. 배특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동그라미 그리기예요. 왜요?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건 아이가 읽고 듣는 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커서도 ABCD도 못 써요. 그런데 배특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한 친구들은 지금 배특반이 시작되고 이제 한 2달 정도 되니까 벌써 ABCD 쓰는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동그라미 그리기까지 거 언제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면 아직도 동그라미를 못 그려요. 그리고 ABC도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서 아이가 학습을 뭔가 인지가 되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되어서 동그라미 그리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 두뇌도 똑같이 발달하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써요. 매일매일 동그라미만 그려도 어느 순간 ABCD를 써요. 그리고 한글도 써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소근육 발달을 시켜주는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듣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파닉스의 대표 원가들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듣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프리케이를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프리케이가 어려워요 했을 때, 자, 프리케이 과정은 12개월 중에서 10개월 동안 동영상만 봐도 80점이다. 예, 80점이라고 해요. 왜냐면 프리케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ABCD인지 대표문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동영상만 제대로 매주 나는 아무것도 워크시트도 못하고 뭔가 리딩도 못하고 못했어. 근데 동영상만 보여줬어 하면요 2개월 동안 따라잡아요. 동영상 노출이 잘 된 애는 2개월 동안 프리케이 과정을 한 번에 다 해요. 실질적으로 프리케이 단계를 한 번에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리케이 단계는 동영상 노출만 제대로 돼 있어도 충분히 따라와요. 그런데 동영상 노출은 제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해서 동영상 노출은 시간을 들여서 매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리케이 단계에서 영상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영상을 보는 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하죠. 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말 못해요.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말 못해요. 왜 못해요?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거나 두뇌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 파닉스 단어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이제 지금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름방학에 RV 특강을 했어요. RV 특강을 했는데 RV 특강을 한 애들이 RV 특강을 끝나고 리딩을 막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읽는 연습을. 근데 한 분이 리딩을 하는 것보다
문제집을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으신 거예요. 왜냐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이제 문제집 그래머와 복해를 더 하겠다라고 그 알림장에 남기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근데 그 뭐라고 한 게 거기는 좀 순화돼서 나갔지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강을 들었어도 반복적으로 읽기 훈련이 안 되면 다음 달에 분명히 떨어져요. 그거는 약간 술수를 써서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파닉스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파닉스 특강을 했는데, 자, 파닉스 특강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규칙을 알려주면서 파닉스 특강을 들으면서 아이가 단어 뜻을 인지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파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파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파닉스 리더스예요. 파닉스 리더스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파닉스 리더스가 미국 교과 과정으로 치면요. 자, 보세요. 옛날에 그 진아 티처가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교과 과정에서 자 보세요. 프리케이에서 프리케이 여기까지인데 프리케이에서 대부분이 파닉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K 단계는 더 많아요. 파닉스가. 이게 다 파닉스 과정이에요. 그레이드 1, 1학년 과정에도 거의 반 이상의 파닉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G2에서도 파닉스가 들어가요. 자, A는 R라고 읽어, L라고 읽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파닉스를 듣고 그 파닉스를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가 저는 기초 리더스 3종 중에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파닉스 리더스예요. 왜냐하면 파닉스는 내가 규칙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대표원가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닉스 리더스를 보면 요 안에 이건 사이트 워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계가 좀 되면 파닉스 리더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희귀하게 돼 있어요. 예. 기초 리더스 3종 중에 파닉스가 중요한 이유가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파닉스가요. 이렇게 녹음이 된 책이 세상을 뒤지면 이 파닉스 리더스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파닉스 리더스를 이렇게 녹음을 해놓은 게 세상에 단 한 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 책은 이렇게 희귀하게 녹음이 됐을까? 예, 미국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책을 이렇게 녹음해놨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게 기획 단계에서요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모국어로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음가의 블렌딩을 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고 그 블렌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각각의 음가를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A로 읽는 거예요. 애가 아니고 애나 아가 아니고 A로 읽는 거예요. 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닉스 음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블렌딩을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세요. AI. AI.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A. Phonics time. In this AI. 파닉스 타임은. Book 49. AI. It is raining just a little bit, said his father. 예, 보세요. It is raining just a little bit, said his father. 파닉스의 블렌딩을 알려주고 책 내용에서 읽어갈 때 음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음가의 조합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음가를 다시 한번 그 문장으로 읽었을 때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레인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워드 패밀리로 해서 다른 워드가 다른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만 저희 애들 기가 막히게 찾아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로 내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찾는데 문장 안에서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실러블과 그 음가의 규칙을 읽어갈 수 있으려면 단어의 블렌딩을 읽고 문장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란 말을 단어로 세그먼트와 블렌딩을 같이 느껴보고 그리고 문장 안에서 그 단어를 쉴 새 없이 듣고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리더스와 전혀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표현의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계속 스콜라스틱을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아니고 아이들이 음가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렌딩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파닉스 리더스를 안 읽으세요. 세들리어 파닉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는 거는 단어의 뜻을 알고 하나하나의 단어를 뜻은 알지만 결국은요. 파닉스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파닉스가 연관된 책을 파닉스 리더스처럼 파닉스 단어들이 들어간 책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문장 내에서 단어를 들었을 때 아이가 낯설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 해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세요. 그걸 못하시고 계속 뭔가 한쪽은 내가 공부했을 때만 제가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엄마들은 보케블러리 단어 주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보케블러리 단어를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글 떼기 할 때 우리 아이가 한글 뗐다. 한글 읽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글 읽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읽기 독립을 해나가잖아요. 읽기 독립을 해나가면서 문장 속에서 단어를 유추하고 문장의 흐름을 익히고 거기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파닉스를 정확하게 읽고 영어책을 읽기 독립을 하는 과정. 제가 요즘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퍼플은 교육적 목표가 첫 번째 단계는 영어의 읽기 독립이다 라고 했어요. 영어 읽기의 독립이라고요. 영어 읽기의 독립을 하려면 파닉스를 단어에 블렌딩을 해서 그거를 문장 속에서 읽어가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 지금 프로젝트가 진아티처가 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아티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중 언어를 익히기 좋은 시기에 미국을 간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이 파닉스와 국내 이제 한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단계에서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 프로젝트를 되게 잘 진행한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펄이리는 정말 열심히 익혀요. 왜냐면 펄이리가 더 훨씬 쉬워요. 파닉스 리더스보다. 책의 난이도로 보면 똑같은 A 단계라도 똑같은 B 단계라도 펄이리가 훨씬 더 쉬워요. 퍼스트 리틀 리더스가 쉬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펄이리는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회화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파닉스는 아이가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읽게, 실질적으로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PRA나 PRB나 파닉스 특강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간 책은 파닉스 리더스예요. 파닉스 리더스예요. 그런데 이 파닉스 리더스를 어렵다는 이유로 안 읽으시면 아이가 리딩 레벨로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파닉스를 정말 내가 우리 아이는 파닉스를 정말 잘 봐주고 싶어. 그러면 파닉스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려워하죠. 파닉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제가 보여드렸는데 왜 싫어할까요? 어려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싫어하는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동영상 그 다음에 예, 파닉스 책이 있죠. 헤들려 파닉스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스가 있어요. 파닉스 리더스가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파닉스 단어를 읽어보고 리더스를 읽어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동영상을 보고 파닉스를 단어를 보고 리더스를 읽어보고. 근데 이 파닉스 리더스라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파닉스 리더스라고 하면 보통 0.0에서 2.0 사이의 책은 모두 다 파닉스 리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폴리에서 뭐 매그넘 가고 그 다음에 그 레벨 나누고 하는데 뭐 단계별로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수업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파닉스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파닉스 문제집을 반복해서 푼 애들이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제를 반복해서 왜 풀릴까요? 읽으라고요. 리딩할 때 도움되라고 파닉스로 풀리는 거예요. 파닉스 문제집을 푸는 게 파닉스를 100점 맞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파닉스를 실질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라.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파닉스를 읽어낸다는 게 뭐냐면 문장 속에서 단어를 반복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은 단어를 읽어내는 능력이 파닉스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음가를 알고 그 음가대로 읽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음가대로 파닉스를 읽어냈어요. 아이가 파닉스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책과 뭐 그 교재와 이렇게 포함해서 영상, 교재, 리더스 3개를 해서 파닉스를 어느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읽으면 이거를 이제 점점 리더스를 워드 카운트를 뭐 처음에는 뭐 700단어 그 다음에는 뭐 2000단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5000단어 그 다음에는 10,000단어. 자, 이게 결국은 파닉스 음가를 익히고 나서 700단어를 읽어보고 2000단어를 읽어보고 5000단어를 읽어보고 10,000단어를 읽어보고 20,000단어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파닉스에 대한 규칙을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단어를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리딩의 완성은 파닉스에서 시작돼서 파닉스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예, 칩스와 칩과 다른 단어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른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읽고 있으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런 영상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계속 다른 질문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 제가 요즘에 호통을 좀 들쳤나 봐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신입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다른 거 막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 막 동문서답으로 글은 막 댓글은 이상한 댓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제가 요즘에 승질 들렸나 봐요. 한동안 조용했었거든요. 이런 질문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신입분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7기 모집한다니까. 예, 7기 모집한다니까 신입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딴소리 해요. 예, 어디서 사나요? 야, 어디서 사는지, 저 네이버 스토어팜이 지금 제일 싸요. 거의 핫딜가에 비슷해요. 자,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어디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가서 하죠. 그렇게 쓸데없이 물어보고 나서, 정말 중요한 책을 받아놓고, 근데 어떻게 하지? 라방할 때 안 들었어. 제방도 안 해줘요. 그럼 나방할 때 들어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요? 이상한 거에 꽂혀 있어. 맨날 문제집 다 푸는 거. 예. 문제집 다 푸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문제집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도 내가 몇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알고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주원이 마미님이 막 제 심정을 알겠대요. 제가 호통치는 심정을. 왜냐면 그 부분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받아먹고 알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파닉스가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단어도 못 외워요. 파닉스가 되어서 실러블을 알고 실러블에 따라서 실러블을 끊어읽기로 할 수 있고 그 음절 단어마다 정확하게 음가를 인지해서 읽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도 되게 쉽게 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에 제가 볼 때 이 파닉스의 중요성은 제가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하냐면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 할수록 파닉스는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이 파닉스가 중요도가 올라가서 제가 아카데미에서 계속 투자를 해서 자 보세요. 외국 선생님한테 파닉스를 찍게 했어요. 외국 선생님한테 파닉스를 찍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발음이 되게 좋아요. 발음이 되게 좋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카데미 회원만 볼 수 있어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Brian, and I'm here with Purple Academy to teach Sadler Phonics Level B to you. We will start with Unit 1, and it is about consonants. Do you know what consonants are? That's right, they're all the letters except the vowels, not A, E, I, O, U, not those. So B, C, D, those are consonants. The first page we're going to start with is page 5. Please turn to page 5. And there's a poem called A Friend. First,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and you can listen, but first I would like you to pause the video and listen on your own computer with your CD, please. Now that you've listened to your CD, let's read it together, okay? And you can see in the pictures here, what do we see? A couple boys doing a high five, right? Do you think they're friends? I think so. Here we go. It's fun to have a friend. Someone to see and stay with. To walk and talk and play with. To laugh and shout hooray with. It's fun to have a friend. We might not even talk. And let's circle. Number 1. Spider web. That is a web. So looking at the end of the word, is that B, D, or T? Web. Right, that's a B. Okay, number 2. We have P, M, G. This is a cap. So what is it? P, M, G. Cap. 자 보세요. 브라이언 티처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반복적으로 단어를 계속 불러줘요. 이 세들리아 파닉스의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은요. 이거를 엄마표로 하지 말라고 제가 강의를 불어 돈을 들이고 찍은 이유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그 다른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비용이 가요. 근데 이 브라이언 티저는 처음에 되게 그 많은 돈을 원해서 그냥 한 번에 들였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으시라고 원해서 동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B나 C 단계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얘기한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게 가야 돼서 반복적으로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 영상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SD카드에 담아드릴 거예요. SD카드 비용만 내시면 SD카드에 특강을 하신 분은 담아드려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요, 이 파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3년을, 영유 3년을 잘 보냈냐 못 보냈냐는 파닉스를 어떻게 배웠느냐예요. 결국 결론은. 제가 지금 다른 데들 막 이렇게 이제 전국의 원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영유를 졸업하고 퍼플 아카데미 들어온 아이들의 데이터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정말 똑같이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뭐 레벨이 한 4대, 4점대, 5점대 되는 거고, 똑같이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1점대, 2점대인 애도, 0점대인 애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파닉스를 못 배운 거예요. 파닉스를 못 배워서 파닉스를 반복해서 따라서 매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귀에 익게 하고, 그 단어를 넘어가서 보케블러리를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를 아이가 실러블에 따라서 끊어 읽기가 가능한 거예요. 같은 음절로 실러블에 따라서 음절에 익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특강을 하거나 뭘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실러블을 다 찾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선생님들이 다 찾아놨어요. 실러블을 찾아놨는데 이 실러블을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그 단어를 외워서 뭔가 특별히 단어를 외우지 않았는데 단어를 알게, 인지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퍼플 아카데미는 미국식 공교육의 영어 교육인 거고, 그 미국 공교육의 영어 교육에서 습득 위주로 문자를 인지하고 언어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파닉스가 매우 중요하고, 그 파닉스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영상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교재를 따라서 하는데, 이 파닉스의 교재가 꼭 세들리어 파닉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파닉스의 교재에는 저니스도 있고요. 저니스도 있고 워크북도 있어요. 저희가 드리는 워크북도 있고, 그리고 이 저니스와 워크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 리더스 3종이죠. 기초 3종에서 파닉스 리더스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닉스 리더스만 제대로 일정을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초 리더스 3종을 읽으세요. 그런데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파닉스를 중심으로 읽으라고 그래요. 다른 거는 한두 권만 읽어도 되지만 파닉스 리더스는 반복해서 계속 읽어라. 파닉스 리더스를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건 아이가 거기에 있는 워드 패밀리를 인지를 하고, 보세요. 워드 패밀리를 앞에서 여기에 마이 워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워드 패밀리를 그런데 이렇게 파닉스를 반복해서 음가를 읽어가고, 그 음가를 문장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읽어가야 돼요. 문장 속에 다시 한번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교육 기관에 다닌 적이 없어. 영어교육 기관에 다닌 적이 없는데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퍼플 아카데미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보통은 퍼릴이나 이런 다른 데, 퍼릴이는 그 대표로 나오니까 구매를 하시고, 코믹스는 과정에 있으니까 받아요. 아, 이거 3종인데 우리 애는 2종만 읽어도 돼. 그리고 파닉스를 안 읽어요. 파닉스를 안 읽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파닉스 리더스가 중요하다는 라방을 딱 한 번 해드렸어요. 언제? 기초 리더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런칭 됐을 때, 팬버전 런칭 됐을 때 기초 3종을 쫙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쫙 런칭을 하면서 비교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금액이 없으셔서 저보고 3종 중에 한 종을 택하라고 하면 저는 파닉스 리더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기초 3종이 들어와서 저희가 첫 공구를 할 때 파닉스 리더스가 제일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파닉스 리더스를 구매한 친구들, 파닉스 리더스를 잘한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막 2점대, 3점대, 4점대 올라와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퍼릴이나 코믹스만 계속 파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1.0, 뭐 1.4 이래요. 자, 1.4인 친구나 1.5인 지금 그 파닉스 특강 본원에서 받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도 1.4, 1.5인데 뭐예요? 3개월 듣더니 다 2점대 됐어요. 2점대 넘어가고 있어요. 3개월 들었더니. 파닉스만 제대로 읽혀줘도 아이들의 이 1점대 초반에서 2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이가 아까도 그러세요. 애가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못 읽으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애가 싫어하면 기초 단계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퍼릴이 C단계 읽어, 잘 읽어. 코믹스 C단계 읽어, 잘 읽어. 예. 그런데 파닉스 C단계는 어려워해. 그러면 CC 읽히고 얘는 A 읽히든 B 읽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파닉스의 뭔가 아이한테 인지 단계가 부족한 거예요. 영상도 파닉스 영상도 더 보여주고 그리고 파닉스의 B단계도 더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혀서 아이가 스스로 파닉스 리더스의 C단계가 쉬워지면 좋아해요. 어려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이가 싫어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아이가 아직 어려워요. 이 뜻이에요. 만만하면 쉬워져요. 자, 만만하면 사람이 어렵고 막 그 사람을 만나면 좀 피곤하고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친해져서 그 사람이 좋고 익숙해지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사람도 그런데 공부가 어떻겠어요? 학습이 어떻겠어요? 쉬워야 하고 싶죠? 내가 만만해야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애들이 자신감 뿜뿜 돼서 이번에 이금희분의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추석 연휴에 집안 어른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읽는 거를 영상을 찍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칭찬을 받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냐면 아이들이 잘하면 막 재밌어서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하면 안 하고 싶어요. 어려우면 안 하고 싶어요. 어려워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는데 싫어해서 안 해요. 그러고 그만둬버리면 아이는 계속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가 좀 안 하려고 해. 그것만 하자면 도망가. 너 아직 어렵구나. 이거 어렵구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 손 잡고 와서 동영상 보여줘야죠. 파닉스 대표원가 동영상 보여줘야죠. 그리고 파닉스의 음가가 나오는 워드 패밀리, 제가저씨 보여줘야죠. 계속 보여줘야죠. 그래서 쉬워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파닉스 음가를 인지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는 여러분이 이게 12권 있어요. 12권 있는데 맞아요. 자주 기회를 주고 접해주면 애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싫어하고 아이가 피하고 싶어 할 때는 그 솔루션은 그걸 편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싫어해요? 애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어딨어요. 그림이 막 무서워갖고 싫어? 예, 파닉스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예스럽긴 해요. 근데 이 정도의 파닉스 리더스, 이거를 파닉스 리더스 책임 진행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왈리 박사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파닉스의 음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파닉스가 어려워서 이걸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하면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4점대에 가서도 파닉스가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움에 있어서도 복해에 가면서도 이렇게 다 빠른 단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문자 해도 파닉스, 기술이 정교해지고 빠른 단어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빠른 단어 인지가 된다는 건 파닉스가 정교해져서 실러브를 들으면 단어 뜻만 알려줘도 그 단어를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 이해. 자, 여러분 빨리 4점대에서 8점대 가고 싶죠? 4점대에서 8점대를 가고 싶으면 파닉스 리더스 열심히 익히시고 파닉스를 중심으로 공부시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 이제 저는 엄마가 책을 전혀 안 읽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아이한테 책이 싫으면 엄마가 이렇게 좀 읽고 있으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뭐 한글책도 읽어주고 영어책도 읽어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발음 인지할 때 내가 읽어줘야 돼. 이거는 버리세요.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 되는 게 반드시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기본 구성 요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 배웠죠? 어떤 그 필요 조건이긴 해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읽어주지만 엄마가 모든 책을 읽어줘야 반드시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엄마가 책을 안 읽어줘도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읽어줬다고 모든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파닉스를 읽을 때는 가능하면 펜을 사용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희성이가 이제 이게 파닉스가 완성될 주차쯤 되면 뒤쪽으로 가면 왜 잠수내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단어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인데 3년 전인가? 보세요. 네이트도 그레이트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거든요. 챕터 북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몇 분 남았어요? 2분 동안 정말 핵심적인 얘기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신 팀장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분에서 어떤 분이 아이가 어느 정도 리딩을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 발음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파닉스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블렌딩을 가고 세그먼트를 가는 과정에서 발음이 뭉개져요. 발음이 정말 이상해져요. 그 발음이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파닉스의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게 약간 고지식한 애들이 이런데 파닉스의 발음에 따라서 발음을 하려고 발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도 6세 후반이나 7세 초반에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얘가 영유를 하는데 발음이 이상해. 우리 애는 발음이 정말 안 좋아. 라는 소리를 해요. 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닉스를 어느 정도 아이가 인지를 하면서 그 파닉스대로 발음을 곧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이 안 나오는 파닉스의 공부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넘기고 다시 한번 응가를 들으면 맞아요. 응가를 들으면 발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요 단계를 거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발음이 이상해지는 단계를. 그게 파닉스의 블렌딩이나 파닉스의 기본 응가에 대해서 곧대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의 발음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애가 발음이 이상해지면 좋다가 이상해지면 네가 이제 파닉스라는 게 뭔지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으면 다시 발음이 좋아져요. 예, 18초 남아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내일 시댁을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밤 되세요.